안녕하세요, 제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름은 정우성입니다. 85세이고 오늘은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여정에서 배운 몇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매우 보람찼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정신을 날카롭게 하고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웠는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 건강, 건강. 그것은 우리가 매일 돌봐야 할 귀중한 보물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불멸의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무엇이든 먹고 잠을 적게 자고 운동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이 잘 조정된 기계와 같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상 활동의 독립성. 제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독립성의 가치입니다. 혼자서 목욕하고 옷을 입고 식사를 준비하는 등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선물입니다. 할머니가 병상에 누워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 저는 가능한 한 자율성을 유지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상적인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천천히 하고 먼저 앉은 다음 일어섭니다. 계단에서는 항상 난간을 사용합니다. 이런 작은 주의사항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정기적인 운동. 저는 운동선수가 아니었지만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가벼운 산책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지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리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30분 산책을 하고 있고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태극권 그룹에 가입했습니다. 이 부드러운 동작들이 제 균형 감각을 얼마나 개선시켰는지 놀랍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에서 미끄러질 뻔했지만 운동 덕분에 빠르게 균형을 잡을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건강한 식단. 음식. 저는 항상 맛있는 식사를 좋아했지만 더 건강하게 먹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일요일 바비큐와 기름진 고기, 맥주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의사가 높은 콜레스테롤에 대해 경고한 후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식단에 더 많이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맛있게 양념한 샐러드와 아침 식사로 신선한 과일의 맛을 발견했죠. 소금을 줄이고 허브로 음식의 맛을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날에도 가끔 스테이크를 먹지만 많은 채소와 통곡물로 균형을 맞춥니다. 정신적 민첩성. 머리를 잘 작동시키는 것은 신체를 돌보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몇몇 친구들이 나이가 들면서 건망증이 생기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깨달았습니다. 가능한 한 제 정신을 활발하고 또렷하게 유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적극적인 학습. 저는 항상 독서를 좋아했지만 한동안 텔레비전을 많이 보며 안주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어느 날 손녀가 전자책 단말기를 선물했고 저는 독서의 즐거움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가벼운 소설로 시작했지만 곧 역사, 과학, 철학책에 빠져들었습니다. 또한 매일 십자 말풀이와 스도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연습을 통해 점점 나아졌습니다. 어려운 퍼즐을 완성하는 것은 정말 큰 만족감을 줍니다. 문제 해결. 인생은 항상 도전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겁먹는 대신 뇌를 운동시킬 기회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샤워기가 고장났을 때 바로 배관공을 부르는 대신 직접 고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몇 개의 동영상을 보고 차분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죠. 호기심.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0세에 이 기술이라는 것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손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디지털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저는 스마트폰으로 가족과 소통하고 화상 통화를 하며 먼 곳에 갈 때 교통 앱을 사용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사회적 연결.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립되기 쉽지만 강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관계 강화. 저는 항상 조금 내성적이었지만 가족과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짧은 대화라도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정기적으로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에는 모든 가족이 모여 점심을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친구들과는 지역 체스클럽에서 매월 모임을 갖습니다. 이는 대화를 나누고 웃음을 공유하며 몇 판의 게임으로 정신을 단련할 수 있는 멋진 기회입니다. 적극적인 사회 참여, 은퇴 후 일상과 사람들과의 접촉이 그리웠습니다. 그때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책을 정리하고 때때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여전히 기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또한 동네 걷기 그룹에 가입했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역사회 기여. 제가 한 가장 보람 있는 일 중 하나는 젊은 기업가들의 멘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상업 분야에서 수년간 일한 경험을 활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성취감을 줍니다. 재정적 안정.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재정적 안정은 분명히 밤에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해줍니다. 재정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수년간 몇 가지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책임 있는 예산 관리. 젊었을 때는 지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적자 상태로 살았고 그것이 많은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상황을 통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노트북에 모든 지출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휴대폰 앱을 사용합니다.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간단한 예산을 만들어 필수적인 지출, 임대료, 식비, 의약품 등과 비필수적인 지출을 구분했습니다. 지출 한도를 정하고 매달 조금씩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계획. 제가 내린 최고의 결정 중 하나는 일찍 은퇴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40세에 개인연금 계획에 기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희생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그렇게 한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를 다양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저축 외에도 정부 채권과 안정적인 기업의 주식에도 조금 투자했습니다. 부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제게 평온함을 주는 준비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재정적 독립. 자녀나 다른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노년기에 도달하는 것은 큰 성취입니다. 이를 통해 제 가치관에 따라 자신의 결정을 내리고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하는 대신 많은 추억이 있는 제 집에 계속 살기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정서적 웰빙. 건강은 단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수년에 걸쳐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긍정적인 시각. 저는 항상 낙관적인 사람은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부정적인 면을 보고 너무 걱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감사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생각합니다. 맛있는 아침 식사나 친구의 전화 같은 간단한 것들이라도요. 이는 제 관점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회복력. 인생이 항상 쉽지는 않으며 저도 많은 도전을 겪었습니다. 몇 년 전 아내를 잃었을 때는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상실조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 친구들, 그리고 사별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 그룹에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점차 고통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이유를 찾았습니다. 오늘날 저는 슬픔 대신 미소를 지으며 아내와의 좋은 추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 정서적 웰빙을 위해서는 삶의 목적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은퇴 후 한동안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새로운 관심사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정원 가꾸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를 더 큰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동네의 공동체 정원을 시작하여 아이들에게 식물을 심고 돌보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것은 인생에 대한 훌륭한 비유입니다. 영적 성장. 세월이 흐르면서 물질적인 세계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적 성장은 제 여정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내적 발전. 몇 년 전 명상을 시작했는데 이는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있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연습을 통해 점점 나아졌습니다.
오늘날 저는 아침에 15분 동안 명상을 하며 이를 통해 더 차분하고 명확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할 때는 정말로 각 한 입의 맛을 음미하려고 노력합니다.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는 제가 현재에 더 충실하게 살고 작은 순간들을 감사히 여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큰 무언가와의 연결. 저는 항상 단순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영적 연결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자연에서, 아이의 미소에서, 낯선 사람의 친절에서 이 연결을 찾습니다. 이는 어려운 시기에 위안을 주고 좋은 시기에 감사함을 더해줍니다. 가치관과 윤리, 나이가 들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물질적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직, 연민, 관대함과 같은 가치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거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루가 끝날 때 거울을 보며 자신의 선택에 대해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학습, 제가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배우기에 늦은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유지하고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길고 만족스러운 삶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적응력.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저는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컴퓨터가 보편화되기 시작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시도해보라고 설득했고 결국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컴퓨터로 요리법을 검색하고 가족과 화상통화를 하고 심지어 재정을 관리합니다. 우리가 배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기술이 얼마나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성장 마인드셋. 우리의 학습 능력과 성장 능력은 나이가 들어도 줄어들지 않고 단지 변화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20대 때만큼 빠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력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을 때 고립되는 대신 문제를 직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사를 찾아가 보청기를 얻었고 심지어 입술 읽기도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대화와 사회생활에 계속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의 호기심, 호기심은 근육과 같습니다.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새로운 단어 하나나 흥미로운 사실 하나라도 말이죠. 최근에는 디지털 사진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카메라를 사서 정원과 주변 자연의 이미지를 포착하며 많은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이며 매 사진은 작은 모험입니다. 유머 감각, 마지막으로, 하지만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웃음이 정말로 최고의 약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유머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웃음의 가치, 인생을 또는 나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진지해야 할 순간도 있지만 가능한 한 상황에 재미있는 면을 찾으려고 합니다. 한 번은 시장에 갔다가 틀니를 빼먹은 적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대신 그 상황을 웃어넘기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죠. 일상의 가벼움. 가벼운 태도가 가장 평범한 일들조차 즐거운 순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청소할 때 신나는 음악을 틀고 청소를 작은 파티로 만듭니다. 때로는 빗자루와 춤을 추기도 해요. 손주들이 저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재미있어 합니다. 이런 가벼움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웃이나 가족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유머로 접근하려고 노력합니다. 적절한 농담 하나가 긴장을 풀고 더 생산적인 대화의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장난기 넘치는 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달력이 보여주는 나이와 상관없이 젊게 느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자들과 놀기를 좋아하는데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저도 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들을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즐깁니다. 또한 친구들과 무해한 장난을 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걷기 그룹에서 때때로 우스운 가발이나 광대 코를 쓰고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장난에 동참합니다.
너무 많이 웃어서 걷기가 건강에 더 좋아졌죠. 자, 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이 제가 85년 동안 배운 몇 가지 교훈들입니다. 인생은 놀라운 여정이며 높고 낮음이 있지만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젊었을 때 노인들이 심각하고 약간 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얼마나 큰 오해였던가요? 노년기가 자유, 지혜,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 찬 인생의 멋진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도전도 있습니다. 몸이 예전만큼 빠르게 반응하지 않고 때로는 기억력이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우아함과 유머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결국 모든 주름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모든 흰 머리카락은 잘 살아온 삶의 증거입니다.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강박적이 되지 않으면서 좋은 식단과 운동으로 몸을 돌보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며 정신을 자극하면서도 현재 순간을 즐기고 휴식을 취하는 법을 아는 것, 깊은 관계를 키우면서도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일출이든 아이의 미소든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든 말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기적이며 이렇게 오랫동안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제가 깊이 감사하는 특권입니다. 오래전에 읽은 문구가 생각납니다. 그 문구는 제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나이를 세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매 해를 의미 있게 만든다. 저는 매일 이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감사함, 호기심, 그리고 기쁨으로. 여러분, 제 젊은 친구들에게, 그래요, 제게는 여러분 모두가 젊습니다. 이 조언을 남깁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사랑하며 호기심을 유지하고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항상 웃는 것을 잊지 마세요. 특히 자신에 대해서요. 인생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건강하게, 사랑으로, 그리고 많은 웃음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몇십 년 후에는 여러분이 다음 세대와 자신의 인생 교훈을 나누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술 적응, 기술이라니? 제가 정우성이 85세의 나이에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건전지로 작동하는 라디오가 최첨단 기술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많이 변했고 저도 그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초기의 두려움 극복. 처음에는 이 현대적인 기계들을 무서워했다고 고백합니다. 제 나이의 사람이 배우기에는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했죠. 아들이 휴대전화를 선물로 줬을 때 그 작은 화면을 몇 시간 동안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날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그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우성, 당신은 인생에서 이미 많은 도전을 극복했어. 이것도 그저 또 하나의 도전일 뿐이야. 그래서 기술을 새로운 모험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계별 학습, 손주들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정말 인내심이 많아요. 먼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자 메시지로 발전했죠. 딸에게 첫 문자를 보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손주들에게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죠. 처음에는 그저 소셜미디어에서 가족 사진을 보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곧 요리법을 검색하고 뉴스를 읽고 심지어 유튜브에서 정원 가꾸기 동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 발견. 어느 날 사위가 화상회의 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이제는 멀리 사는 증손자들과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여기 제 거실에 있는 것 같아요. 오디오북도 발견했습니다. 시력이 예전 같지 않아 오랫동안 책을 읽기가 힘들어졌는데 오디오북으로 눈의 피로 없이 몇 시간이고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수십 년 전보다 더 많은 책을 읽었어요. 온라인에서의 안전, 물론 인터넷에도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녀들이 온라인 사기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경고해 주었죠. 강력한 비밀번호를 만들고 의심스러운 이메일을 식별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한 번은 거액의 돈을 이체하는데 제 도움이 필요하다는 가짜 나이지리아 왕자의 사기에 거의 넘어갈 뻔했습니다. 다행히 가족의 경고를 기억하고 응답하지 않았죠. 나중에 일요일 점심 식사 때 이 이야기로 많이 웃었습니다. 세대 간 연결, 기술이 제공한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는
가족의 젊은 세대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가 태블릿을 사용하거나 화상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 증손자들이 놀라워합니다. 최근에는 동네의 다른 노인들과 카카오톡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건강 팁, 요리법을 공유하고 심지어 모임도 조직합니다. 기술이 어떻게 외로움을 해소하고 우리를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옛것과 새것의 조화, 이 모든 현대성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접촉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사용하여 공원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을 계획하거나 가족 식사를 조직합니다. 이는 실제 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 또한 몇 가지 옛 습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여전히 손으로 편지를 씁니다. 손으로 쓴 편지를 받는 것에는 어떤 이메일도 대체할 수 없는 매우 개인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마지막 생각, 기술에 적응하는 것은 도전이었지만 또한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배우기에 너무 늙은 나이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때마다 세상 및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시도해보세요. 천천히 시작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술은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읽은 문구가 기억납니다. 기술은 사람들을 연결할 때 가장 좋다. 저는 이를 사람들 및 주변 세상과 연결하는 다리로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앞으로 미래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누가 알겠습니까? 몇 년 후에는 제가 여기서 홀로그램 사용법이나 생각으로 집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을 가지며 이 놀라운 인생 여정에서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제가 85년 동안 배운 교훈들입니다. 인생은 정말 놀라운 여정이에요. 높고 낮음이 있지만 모든 순간이 소중합니다. 젊었을 때 노인들이 심각하고 약간은 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모릅니다. 노년기가 자유, 지혜,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 찬 인생의 아름다운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도전도 있습니다. 몸이 예전만큼 빠르게 반응하지 않고 때로는 기억력이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우아함과 유머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결국 모든 주름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모든 흰 머리카락은 잘 살아온 삶의 증거입니다.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강박적이 되지 않으면서 좋은 식단과 운동으로 몸을 돌보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며 정신을 자극하면서도 현재 순간을 즐기고 휴식을 취하는 법을 아는 것, 깊은 관계를 키우면서도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일출이든 아이의 미소든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든 말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기적이며 이렇게 오랫동안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제가 깊이 감사하는 특권입니다. 오래전에 읽은 문구가 생각납니다. 그 문구는 제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나이를 세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매 해를 의미 있게 만든다. 저는 매일 이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감사함, 호기심, 그리고 기쁨으로. 여러분, 제 젊은 친구들에게 그래요, 제게는 여러분 모두가 젊습니다. 이 조언을 남깁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사랑하며 호기심을 유지하고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항상 웃는 것을 잊지 마세요. 특히 자신에 대해서요. 인생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건강하게, 사랑으로, 그리고 많은 웃음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몇십 년 후에는 여러분이 다음 세대와 자신의 인생 교훈을 나누고 있을지도 모릅니다.